대한민국 가장 큰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 어떤 마켓 트렌드가 있는지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려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군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판지 치고는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다. 좋은데요? 드디어 6월부터 자율주행 궤도가 신설이 돼서 많은 분들이 VTOL 쪽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여기다 뭐 드론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도 VTOL 또 있네요. 여기도 VTOL, 여기저기 VTOL이 있네요. 드론이 방산 쪽에서 빠질 수가 없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띄워놓고 감시 감찰하는 어떤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거대한 비행기보다 운영면에서 가성비가 높은 편인 거죠, 사실은요. 올해 특징은 중국 기업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타투 헬셀이 선택한 가장 좋은 배터리. 이제 오늘 트렌드도 보면은 방제 드론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군에 그렇게 집중해서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드론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직으로 떠서 비행할 때는 고정이처럼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게 아마 효율성이 좀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제가 드론 사업을 19년 차 하고 있는데 정말 완성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헬셀의 창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와 있습니다. 매년 2월 달에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큰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 저희 헬셀도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크게 차려봤습니다. 자, 여기 왔으니까 또 늘 하는 거 있죠? 투어. 어떤 업체가 25년도에 두각을 나타낼 기업인지, 어떤 마켓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이 부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실까요? 갑시다. 사실 저희부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거부터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24년도에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20리터 드론 파낙스 20. 이제는 완전체로 진화를 해서 사실은 뭐 더 이상 뭐 손볼 데가 없습니다. 정말 가성비 거의 뭐 짱이죠. 반드시 가정에 하나씩, 농가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30리터. 요거는 이제 자가방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농, 정말 대농 분들은 호감이 많이 가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방제 사업을 전문화하신 분들, 뭐 옆에 친구가 20 쓰고 있는데 똑같은 거 들어와서 뭘 그걸 해?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30리터로. 기변. 올해 기변 타임이에요. 기변 하셔야 됩니다. 네, 기변 하시고. 여기는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발전기. 큰 기종에는 발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놈입니다. 네. 요 기체가 50리터입니다. 요 기종 같은 경우는 산림이나 과수 쪽에 좀 적합할 거라고 보고요. 7월 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전기류, 배터리.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도 이런 어떤 디테일함, 공맹식이죠. 배터리도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히는 구조, 또 이 셀에 대한 개선, 상당히 많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4.0으로 진화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DJI 매트리스 4 시리즈 저희가 왔고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가 드론 사업을 19년 차 하고 있는데 정말 완성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손볼 데가 없어요. 물론 뭐 기술은 진보하겠지만은 저런 기체가 나왔다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축구 5형제들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커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드론 큰 것들이 3개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정말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희 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골판지 치고는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다. 역시 만져보고 싶기도 한데 이래서 이런 비행체를 쓰는군요. 사실 비행만 하고 자폭으로 쓴다고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비행체에 대한 강성만 나오면은 충분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골판지 그런 느낌이 아닌데요. 여기 트렌드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6월부터 수직 이착륙기 VTOL에 대한 국가 자격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직 이착륙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핑, 측량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많이 쓰였다면은 군에서는 뭐 감시, 감찰, 정찰 또는 민간에서는 어떤 구조물 관리 이런 쪽으로 사용이 돼서 사실 자격증 제도가 굉장히 어중간한 그런 상태였는데 드디어 6월부터 자격증 제도가 신설이 돼서 많은 분들이 VTOL 쪽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VTOL이 조금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도 뭐 이런 군용에서 쓰이는 VTOL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여기다 뭐 드론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넷센텍. 이 기업은 상당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방산 전문 기업 여전히 잘 나왔고요. 어세스위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빨리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체 넓어서 제가 첫날 왔는데 거의 4시간 걸리더라고요. 여기도 VTOL 또 있네요. 모어와 소프트. 여기도 VTOL. 여기저기 VTOL이 있네요. 무지개 연구소. 무지개 연구소는 뭘 연구하는 걸까요? 배틀필드 AI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래 트렌드는 드론과 또 AI는 어디 가나 다 붙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도 AI가 접목이 돼서 뭔가 자율주행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진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온 INC. 군집 드론을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기업인데요. 조금 뭔가 달라졌나?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 많은 기업들이 군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군 쪽으로 납품되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향후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이 방산산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속적인 수요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 이런 어떤 방산 쪽에서 빠질 수가 없는 이유는 가성비 측면에서 사실 여기 있는 대한항공에서 제작한 고고도 정찰기 계속적으로 띄워놓고 감시 감찰하는 어떤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거대한 비행기보다 운영면에서 가성비가 높은 편인 거죠, 사실은요. 유인기가 떠다니지 못하는 높이, 그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서 감시를 하게 되면 사실 요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는 그런 영상이나 또는 사진보다 조금은 저고도에서 촬영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정밀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정찰 목적으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특징은 중국 기업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년보다도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을 많이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드론 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고 시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전시관을 꾸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타투. 저희 배터리 공급사입니다. 이거는 레이싱 쪽에 쓰이는 거고요. 반개 드론에 쓰이는 거. 타투도 매년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배터리 좋습니다. 헬셀이 선택한 가장 좋은 배터리. 네. 라이트, 프로펠러 회사가 또 별도로 있구나. 가벼운 프로를 만드는 회사인가? 품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나르는 비행체는 날개가 거의 30% 40%의 비행 효율을 좌우한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재 선택부터 시작해서 날개의 이런 끄트머리의 이런 각도 또는 이중 브레이드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특히나 소음 문제, 저희가 또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도심지에서 딜리버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또는 생활의 불편함 이런 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행체가 날아다니면은 이게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거든요. 그 요란함은 날개가 돌면서 공기중과 부딪히는 파열음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 파열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날개의 어떤 공학적 설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날개의 설계가 어느 정도 정말 혁신적으로 나오게 되면 소음 문제도 많이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CAB. 여기도 저희 그 거래 업체입니다. 오랜 동안 거래를 했고요. 중국에 가장 유명한 픽스호크를 제작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딱 옆에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네요. 여기 CAB라는 요 기업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홀리브로. 홀리브로라는 업체가 픽스호크 제일 잘 만든 데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그 FC고요. EFT. 원래 EFT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그 방제 드론 쪽에 강세가 있는 기업이고요. 드론 참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도 보면은 방제 드론뿐만 아니라 산업용, 감시 감찰용의 드론들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다들 그렇더라고요. 특정 산업군에 그렇게 집중해서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도 나도 할 수 있어 하다 보니까 올인원 패키지 또는 완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C, 비행 제어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도 모터도 내가 만들겠다, 프레임도 내가 만든다, 그러면서 결국은 완성체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부분은 기업별로 기술력이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기업이 사냐 죽느냐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또 좋은 드론을 갖고 장비를 갖고 작업물을 만들었을 때 그 작업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이 미래적으로 드론 기업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걸 선점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점유율을 많이 높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투스카이가 전통적으로, 근데 드론을 원래는 인투가 사실 방제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방제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방제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중간 립세션. 여기서 첫날 저희가 이게 네트워크데이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거 술도 한잔 먹고 그랬습니다. 네. 니어스냅. 어제 여기 대표님 오셔가지고 상담 많이 했는데 군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드론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직으로 떠서 비행할 때는 고정이처럼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게 아마 효율성이 좀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대가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드론이 군사용으로는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고정형이지만 이게 이제 폴딩을 통해 가지고 백팩에 딱 담아 가지고 이 앞에서 띄워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분들은 빠지고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겠죠. 요 테이슨 드론이 중국산 드론이 사용이 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은 백도어가 열려서 소중한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차단하고자 이런 하드웨어는 기존에 DJI라는 회사, 가장 드론 잘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 걸 쓰지만 컨트롤 시스템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것과 접목을 해서, 그리고 모든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국내에 있는 서버로 그냥 저장이 돼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사실 몇몇 개가 있어요. SKT 라이브, 테이슨, 고객사들도 대부분 다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한림 퓨리텍, 여기는 이제 KCMVP 뭐 이런 것들을 군에서는 많이 요구하는데요. 가격은 네, 많이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성능은 좀 좋을 거다. 올해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간정보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공간정보 관련한 기업들이 참여도가 거의 저조하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그 공간정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특정 기업을 빼고는 공간정보 산업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보트, 이거는 이제 공간 정보하고 상관이 있죠. 공간 정보 분야가 도시 모델링 또는 뭐 구조물에 대한 모델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수중까지 탐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수중 장비들이 또 뭔가 좀 시장에 지속적으로 더 많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 돌아봤습니다. 올해는 DSK 드론쇼 코리아에 굉장히 뜻깊은 한 해입니다. 10년이 딱 되는 한 해라고 합니다. 저희 헬셀은 1회부터 10회까지 상 줘야 돼 진짜. 주최 측에 상 줘야 됩니다 진짜. 결석 한 번도 없이 그냥 10번을 꼭 채워서 다 나왔습니다. 물론 11번째도 나올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돌아보면서 올해의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트렌드를 조금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